안녕하세요. 우물쭈물 실험실 해보고 말하는 주간 실천기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의 워홀을 와서 살고 있는 누빔이라고 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매일 머릿속에서만 살다가 또 한 해가 지나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올해 2026년부터는 매주 하나씩 궁금했던 것들을 실험의 형태로 실천해보고 느낀 점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이번 주의 실험 주제는 멀티태스킹과 전환을 줄이면 집중력이 올라갈까? 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이번 주에 파리 여행을 가서 전업사진작가처럼 매일 사진 찍는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최근에 파리에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찾아오면서 교통이 온통 마비가 되는 바람에 결국 여행을 뒤로 미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런던에서 얌전히 지내면서 집중력을 올리기 위한 실험을 일주일간 해봤어요. 먼저 이런 실험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상 하나를 끝까지 못 보고 끊어보거나 중간에 폰을 자꾸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의 마지막 시즌인 시즌5가 나와서 보는데 분명히 너무 재밌는데도 예전만큼 이어서 못 보겠는 거예요. 시즌1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새벽까지 쭉 이어서 다 봤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긴 시리즈야 말할 것도 없고 릴스를 볼 때도 그 짧은 순간도 참지 못하고 바로 댓글창부터 열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볼 때도 습관적으로 10초씩 건너뛰고 그리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다른 영상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린 타임은 정말 긴데 정작 내가 오늘 뭘 봤고 뭘 느꼈나를 떠올려 보면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는 그래도 영상에 비해서는 능동적으로 내용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억에는 더 잘 남기는 하는데 그마저도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고 자꾸 읽다가 다른 책을 읽는 식으로 병렬 독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심각성을 느낀 순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요즘 이 닦을 때도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못 닦고 딱 칫솔을 입에 물자마자 화장실을 나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거나 폰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말릴 때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말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영상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CC를 켜면서까지 자막을 보면서 막 머리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제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순간에서 이런 집중력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문득 소파를 딱 봤는데 잘 개어둔 수건 2장이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르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빨래를 걷다가 놔둔 거더라고요. 빨래 걷어서 개는 거 사실 합해서 한 10분이면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제가 폰도 보고 간식도 먹고 딴짓을 하느라고 수건을 접어서 바로 화장실에 갖다 놓는 걸 깜빡하고 소파에 둔 거죠. 그리고 그걸 한 3일 뒤에야 발견한 거예요. 그때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지경까지 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이참에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해결을 해보자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게 문제인가? 이러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 멀티태스킹은 아니더라고요. 동시에 2개 이상의 일을 하는 걸 우리는 멀티태스킹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멀티태스킹은 한 가지 작업이 자동화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대요.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에서 걸으면서 동시에 음악을 듣는다든지 수건같이 아주 간단한 빨래를 개면서 TV를 보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멀티가 가능한데 반면에 어느 정도 주의력을 요구하는 행동을 2가지 이상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대요. 우리가 동시에 2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뇌가 빠르게 2 작업 사이를 전환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브라운대 신경심리학 전문가 제니퍼 E. 데이비스 박사에 따르면 이런 반복 전환은 뇌를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하고 혈압 상승과 스트레스로 이어져서 뇌를 지치게 하고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실험 목표를 집중력 기르기로 설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동시에 너무 여러 자극을 주는 것을 줄이고, 편의상 멀티를 줄인다고 부를게요. 그리고 전환을 줄이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실험이니까 나름 가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설을 이렇게 세워왔어요. 멀티와 전환을 줄이면 집중 지속 시간이 늘고 이탈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워서 월화수목금 5일간 실천해봤어요. 그리고 실험 전후로 집중력 테스트를 같은 조건에서 실시해서 제 집중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체크해보기로 했어요. 참고로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계하지는 못했고 저에게 맞는 방식을 고안해서 한번 해봤어요. 실험 규칙은 이거였어요. 대원칙을 딱 2개만 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단일 과제, 두 번째는 전환 줄이기예요. 첫 번째 단일 과제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자는 거예요. 이 닦을 때는 이만 닦아야 되고 폰도 보면 안 되고 걸어 다녀서도 안 돼요. 그리고 머리 말릴 때는 머리만 말려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안 되고 밥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걷는 동안에는 걷기만 해야 돼요. 폰 보면 안 돼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 때는 폰을 체크하면 안 돼요. 영상 틀고 댓글도 동시에 보면 안 돼요. 책을 읽을 때는 음악 듣지 말고 책만 봐야 돼요. 벌써부터 난관이 예상되죠? 그리고 두 번째 대원칙은 전환 줄이기인데요. 한 번 시작한 일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두고 그 안에는 다른 일로 전환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나 빨래 개기 같은 집안일은 그거를 끝낼 때까지는 다른 태스크로 전환하지 않고 콘텐츠 소비의 경우에는 기본 10분까지는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환을 할 때도 중요한 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의 선택에 의해서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지루해서 자동 반사하듯이 영상을 넘긴다든지 방을 치우다 말고 폰을 본다든지 하는 무의식적인 전환은 하지 않기로 한 거죠. 대신에 이렇게 모든 규칙을 다 지키려면 이거 못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몇 가지 예외 규칙도 정해뒀어요. 유튜브 영상 볼 때 무조건 10분까지는 딴짓하지 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너무 정해버리면 진짜 영상이 별로이고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처음 1, 2분 정도는 판단 시간으로 둬서 정말 그 영상이 별로면 끄되 습관적으로 막 10초 점핑하거나 영상 켜자마자 다른 영상으로 갈아타는 건 금지했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처음에는 영상 보는 걸 아예 금지할까 하다가 그러면은 너무 덜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는 걸 보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밥 먹을 때 첫 10분 동안만이라도 아무것도 틀지 않고 식사에 집중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영상을 봐도 되는 걸로 허용했어요. 어디까지나 이 실험들도 제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시작한 거니까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이 규칙대로 살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지 기록을 해봤는데요. 저의 첫 과제는 이 닦으면서 다른 딴짓 안 하고 정말 이만 닦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아랫니의 앞면을 제가 닦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뒷면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벌써 화장실을 막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 닦으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동시에 하려고.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보면서 이를 공들여서 닦았어요. 예전에 어떤 치과 의사가 올린 영상에서 본 이를 제대로 닦는 법을 막 떠올리면서요. 원래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느끼면서 첫 과제를 마쳤죠. 그 다음에는 식사하기. 10분 동안만이라도 다른 거 보지 말고 집중해서 식사하기 훈련을 했는데요. 사실 실험 시작하기 전날만 하더라도
제가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아시아의 데스매치 장면을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상대한테서 공을 뺏지 못하면 영원히 탈락하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보면서 먹으니까 저도 모르게 밥을 막 빠르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는 속도를 제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영상에 깔린 음악의 템포에 제가 조종당하는 느낌이었어요. 피지컬 아시아의 음악 감독이 제 식사 속도를 컨트롤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실험 첫날에는 10분 타이머를 딱 맞추고 그 시간은 오로지 밥만 먹자 하고 딱 시작했는데 순간적으로 시간 아깝다. 빨리 피지컬 아시아 다음 장면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너무 소름이었어요. 그 밥 먹는 10분이 아깝다는 생각 그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사실 저는 가족들과 살 때는 전혀 이렇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은 나름의 식사 문화가 있었는데 절대 TV나 폰을 보면서 밥을 먹지 않고 같이 모여서 식탁에서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해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디저트 먹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늘 1시간 넘게 천천히 먹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혼자 살면서 유튜브 보면서 막 빨리빨리 밥 먹는데 제가 너무 익숙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밥상에만 집중하면서 밥을 먹어봤어요. 음식 맛을 최대한 음미하면서 다음에는 소금을 조금 덜 넣어야겠다. 다음에는 여기에 레몬즙을 뿌리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그리고 밥 먹는 속도도 의식적으로 조절을 안 하고 먹으니까 10분 타이머가 울리기도 전에 거의 다 먹었더라고요.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꽤나 인지 능력이 개입되는 행위구나 느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좀 약간 천천히 씹어 먹었어요. 이 실험을 하면서 멀티 줄이기,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훈련은 그래도 할만 했는데요. 전환을 줄이는 게 좀 더 어려웠어요. 특히 콘텐츠를 볼 때 전환을 줄이는 게 힘들더라고요. 재밌어 보여서 어떤 영상을 클릭을 했는데 5초도 보지 않고 옆에 떠있는 다른 영상에 눈길이 가서 막 누를 뻔한 거예요. 그리고 영상 켜자마자 자동적으로 댓글창에 손이 가고 그럴 때마다 충동을 겨우 누르고 막 규칙을 떠올렸어요. 댓글이 너무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영상을 다 보고 켠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멈추고 댓글을 봤어요. 그래도 희망적이었던 건 제가 전환을 하고 싶어서 근질거린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고 그러고 나면은 저를 객관화해서 보게 되면서 그 행동을 멈추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죠. 너 방금 3초 전에 이 영상 틀었어. 심지어 네가 좋아해서 구독하는 유튜버야. 근데 보지도 않고 다른 영상으로 넘긴다고? 이러면서 스스로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규칙을 지키고 나니까 어떤 점이 뿌듯했냐면 단순히 덜 산만해졌다가 아니라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을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멈춤으로써 통제권을 되찾았다는 데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실험을 하면서 또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 봤는데요. 그거는 바로 고요함이에요. 그동안 저는 조용할 만한 틈이 생길 때마다 영상이나 오디오로 그 자리를 덮어버렸더라고요. 언제나 영상에 뭔가가 깔려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릴 때도 자막을 켜놓고 영상을 봤다고 했잖아요. 제 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왼손은 머리를 털고 있지, 오른손은 드라이어를 막 흔들고 있지, 귀는 그 시끄러운 드라이어 소리를 듣고 있지, 눈은 영상이랑 자막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지. 무한 자극인 거죠. 이번에 실험을 하면서는 머리 말릴 때 딱 머리 말리는 그 행위에만 집중을 했어요. 마치 제가 저의 미용사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의외로 그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음에 실험해 볼 만한 재미난 주제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늘 자리를 채우던 자극이 줄어들고 여백이 생기니까 그 자리에 생각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을 하면서 느낀 의외의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미루기를 줄이게 됐다는 건데요.
이번 주에 저는 그동안 밀어놓고 찝찝해하던 일을 여러 개 처리했어요. 영국은 우편이 되게 많이 날라와서 제 우편함이 거의 터질 것 같은 상태였는데 드디어 열어서 정리를 했고요. 헬스장도 끊어놓고 거의 2달간 아예 안 가고 기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 건 아니고 멤버십을 해지하고 왔어요. 어차피 무릎에 물이 차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게 좀 무리가 될 것 같기도 해서 멤버십을 이제 중지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전에 사왔던 포인세티아 화분이 있는데 제가 물을 안 줘서 시들시들하게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른 잎을 정리하고 물을 드디어 줬고요. 박스에 쌓아뒀던 재활용 쓰레기를 모조리 버리고 왔고요. 밀린 공과금 처리를 깜빡하고 있다가 큰일 날 뻔한 일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너무 창피한 얘기이기는 한데 제가 영국에 살고 있는데 카운슬 텍스라고 해서 매달 지역 의회에 내야 되는 주민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납부를 깜빡하고 그동안 우편함에 쌓인 고지서도 확인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도 이 납부가 밀리니까 제가 사는 자치구 관할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온 거예요. 딱 편지를 뜯었는데 이틀 뒤에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 진짜 난 이제 망했다 하면서 자세히 읽어봤는데 다행히 청문회 날짜 전까지만 납부를 하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그동안 밀린 카운슬 텍스를 한 번에 다 납부를 했어요. 이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정상적으로 삶을 운용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만큼 그동안 제 일상이 꽤 많이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해야 할 일이 생각났을 때 그동안은 도망갈 루트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이번 주에는 실험 규칙 때문에 그게 좀 통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편함에 쌓여있는 그 수많은 우편물을 들고 와서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 또 중간에 지루해서 다른 길로 빠질 뻔한 거예요. 그때마다 전환 금지 이 규칙들을 떠올리면서 꾸역꾸역 끝까지 정리를 해서 끝낼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멀티랑 전환 줄이기 실험 전후로 집중력이 얼마나 달라지나 테스트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2가지로 테스트를 준비해서 실험을 시작하기 전 월요일 오전에 먼저 한번 집중력 테스트를 해봤고요. 5일간의 실험이 끝난 다음에 토요일에 같은 테스트를 다시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테스트는 영어 기사 읽기인데요. 20분 타이머를 딱 걸어두고 폰으로 BBC 뉴스 비즈니스 코너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 있는 첫 번째 영어 기사를 읽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기록하면서 그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전후 테스트 결과에 꽤 차이가 있었어요. 우선 기사를 읽는 동안 딴짓을 한 횟수, 그리고 딴짓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제가 연필로 간단히 카운트를 했거든요. 발을 정자를 그리면서. 그러니까 기사를 읽다가 타이머가 몇 분 남았나 본다든지 다른 기사로 넘어간다든지 스크롤을 무의식적으로 내리거나 한다든지 그런 횟수가 8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생각 없이 문장을 읽어서 다시 그 문장으로 돌아가서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장 의미 없이 다시 읽는 행동도 실험 전에는 11번이나 했는데 이게 3번으로 확연하게 줄었어요. 그리고 20분 타이머 맞추고 있는 동안 완독한 기사 수도 2개에서 3개로 늘어서 결국은 생산성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체감 집중도도 훨씬 높아졌어요. 이렇게 첫 번째 테스트는 영어 기사 읽기로 진행을 해봤고 2번째 테스트는 피아노 연습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쉬운 곡 말고 뭔가 도전이 되는 곡으로 설정을 했어요. 저는 쇼팽 발라드를 좋아해서 주로 1번을 많이 치곤 했는데 발라드 4번의 경우에는 항상 첫 2페이지만 치다가 포기해버리곤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페이지부터 어려운 부분이 딱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중단을 해버린 거죠, 항상. 그래서 이번에는 쇼팽 발라드 4번을 연습곡으로 설정을 하고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끊지 않고 일단 한 번을 치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구간 한 8마디 정도를 골라서 반복 연습하는 거를 과제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구간을 처음에는 왼손만 따로, 그 다음에 오른손만 따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양손 합쳐서 하는 거를 한 세트로 해서 반복을 했어요. 피아노는 칠 때는 집중을 안 하면 바로 음이 틀린다든지 박자가 느려지는 식으로 표가 나기 때문에 강제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 영어 기사 읽기 테스트처럼 실험 전후로 극적인 변화가 막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 처음에 한 테스트에서도 집중이 꽤나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탈하고 싶은 충동이 들거나 딴 생각하는 횟수가 확실히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정해둔 타이머가 울린 이후에도 30분이나 더 자발적으로 집중해서 연습을 했어요. 사실 이 테스트를 처음 할 때는 고작 5일간 집중력 기르기 실험한 걸로 뭐 큰 변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를 느끼고 좀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게 집중력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라고 느꼈어요. 악기 연주는 성격상 잠시라도 집중력을 잃으면 바로 티가 나니까 강제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랄까요?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면 호흡하는 걸 까먹는다든지 동작이 잘못돼서 삐끗할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1분 플랭크 하는 걸 시작했는데 멀티가 그냥 불가능하더라고요. 한번 일부러 멀티 한번 해볼까? 폰 집어들어 볼까? 하고 했는데 배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폰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이번 주의 소감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번 실험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집중력이 좀 나아질까? 이게 궁금했는데 일주일을 살아보니 이건 집중력 하나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멀티태스킹이랑 과잉 전환을 줄이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제 삶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는 감각이었어요. 밥을 먹을 땐 밥을 먹고, 이 닦을 때는 이를 닦고, 머리를 말릴 때는 머리를 말리고, 그런 순간들마다 제가 현재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늘 뭔가를 틀어놓고 다른 데 정신이 가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니까 감각도 돌아오고 생각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의외였던 건 미루던 일들을 처리하게 됐다는 점이에요. 이번 실험은 분명히 집중력 실험이었는데 그동안 찝찝해서 계속 외면하던 일들을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일을 미뤘던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고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고 자꾸 다른 데로 전환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환할 수 있는 출구가 많을수록 미루기도 더 쉬워졌던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도 있어요. 이렇게 일상의 리듬은 어느 정도 되찾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커리어 관련해서는 제가 여전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원서를 하나도 못 썼더라고요. 이건 집중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 좀 회피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른 실험에서 좀 더 정면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매번 실험이 끝날 때 이 실험을 앞으로도 계속할지 말지 고스톱 형태로 정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실험은 스톱이에요. 솔직히 너무 지켜야 될 규칙이 많아서 계속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에 한 가지를 좀 진득하게 하자는 그 느낌만큼은 계속 가져가고 싶어요. 그리고 피아노 연습이나 운동처럼 애초에 멀티가 불가능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활동들은 제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꾸준히 하려고 해요. 우물쭈물 실험실 해보고 말하는 주간 실천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하나 해보고 해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